렌틸콩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네, 렌틸콩을 먹으면 정말 포만감이 엄청나고. 내가 송은이보다 위인 것 같아. 동환이 씨인 거는 아니야, 나보다 어리신 것 여쭤봐도 같아. 될까요, 저희가? 학번을 여쭤봐도 될까요? 학번은 저는 예과 공사학번입니다. 공사분. 공사면 잠깐. 공사면 네, 어린데? 하지만 제가 재수를 하였기 때문에 뭐 84년생 연식이 아, 좀 시원이구나. 심하게 안 부르시더라고요. 되지. 그럼 30대인 거예요? 2023년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네네네. 30대네. 근데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아프면 네. 저는 일반 내과를 가야 되나요? 노년내과를 가야 언니, 되나요? 노년내과야. 노년내과 전혀 안 오셔도 됩니다. 네? 노년내과를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네. 65세 이상이면 너희가 다 보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노쇠하신 어르신들, 그러니까 상당히 기능이 떨어져서 혼자서 은행 가기 어렵다, 혼자서 병원 가기 어려워서 보호자분 손잡고 가셔야 되는 정도 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증후군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또 그냥 약을 잘못 써도 선망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폐렴이 와도 선망이 나올 수가 있고 담낭에 문제가 생겨도 선망으로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죄송한데 선망이 뭔지 좀 설명을 하세요. 선망이 뭐냐면 아니 저 계신데 네가 왜 아, 설명을 그럼 형이 먼저 한번 해. 뭔데 선망이 뭔데? 뭔데 선망이 뭔데? 재밌게 해드려요? 아니면 재밌게. 재밌게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아. 본인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기억도 없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말 그대로 선망. 그러니까 망각하다 할 때 그 아, 망자구나. 먼저 망할 망. 섬이거든, 섬 아니고. 망했다고? 죄송합니다. 섬입니다. 선망 아니고 섬이거든. 진짜 재밌게 했네. 재밌네. 진짜 성도 재밌다. 자, 정확히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반 내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성인을 보시는 일반적인 내과를 가시면 되시고 의식은 노년내과는 굉장히 아무 소리 또렷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가려면 손잡고 가야 되거나 아니면은 댁에서 간병사, 요양보호사분 하루에 3시간 정도 쓰시는 분들 정도 되시면 이제 근데 이런 이제 분들이 좀 오셔야죠. 노인의 나이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요?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년이 한 73세 정도가 됩니다.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지금요. 네, 근데 사람들이 눈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인의 모습, 그러니까 대략 지하철에서 이렇게 노약자석 경로석에 붙어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허리가 굽고 지팡이를 지팡이하고. 짚고 잘 못 걷고 네. 그 정도의 몸 상태가 되는 나이가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대략 72에서 73세고요. 또 이게 그 정도에 해당하는 기능 저하가 생기는 분들이 이제 건강 수명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픈 노년이 시작된다라고 보는데 그게 우리나라 평균이 한 72세에서 73세 정도 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사실 요즘 주위에서 보면 72세, 3세 분들도 네. 활기가 너무 정정하시죠. 70년 분들도 맞아요, 정말 맞아요, 많고 맞아요. 사실 80대도 엄청 정정하시고. 65세가 노인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네. 65세 그렇죠, 이상부터.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내년에 65세 되시는데 우리 아버지 너무 건강하셔. 막 아유, 은희 언니 팔팔한 거 봐. 좋나 봐. 이도 다 임플란트로 다 본인 이야.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교수님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좀 소개를 드리자면 그래요. 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예. 서울대학교 의대 내과학 석사, 아하. 카이스트 의과학 박사를 거쳐서 카이스트를 가셨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문의를 취득하시고 네. 현재는 노화 방지계의 1등 전문가이자 5년 내과계의 거의 1인자. 그래서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 의대 내과학 석사. 석사. 근데 왜 박사는 카이스트에서 하셨어요? 네, 카이스트에 제가 그 군대 대체로 전문 대체복무. 연구원. 대체 공모를. 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분자생물학 연구를 하러 갔었고요. 주로 대사 질환과 근육. 좋다. 여기 잘 만났네, 근육재생. 그러네. 좋아. 네, 제가 근감소증에 대한 지금 근감소증 신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근손실에 대해서 가장 저희가 그렇죠. 늘 진짜 그것 때문에 네. 아이고, 고민이 많거든요. 아이고, 신났다 이제. 이제 좋은 얘기 신났어. 들어가지고 제가 또 제 채널에서 또 얘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해야 되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종국이처럼 이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처럼까지 할 필요 없고요.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네, 예. 많이 하면 좋나? 많이 하면 그럼요. 좋아요? 네, 많이 하면 좋죠. 근데 운동은 네. 기본적으로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를 보통은 하는 게 기본이라고 그러죠. 150분. 위험할 만큼 많이 하긴 정말 어렵습니다. 아. 네. 종국이는 이제 상대가 위험을 느낄 정도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은데 정국이 형 운동하시는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운동을 정말 운동 매니아시라고 제가 저는 예, 운동 옛날부터 너무 좋아하죠. 많이 그게 또 저는 또 네. 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니까 예, 몸도 몸이지만 근데 교수 일단 저거 뭐 먹어야 돼? 아직까지 이제 그 폐경을 안 하신 여성 그리고 네, 네.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한 50대 네. 그리고 표준 체중인 분 네. 그러니까 통상적인 건강한 성인에서 네. 네. 필요한 영양제는 없습니다. 어어어 얘는 없습니다. 없어요? 굳이 자연적으로 섭취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요? 여에 쓰던 누나가 싫어할 수 있어요. 여해성 학교 선배님. 학교 선배님.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유산균이나 이런 거 필수라고 했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네. 그러면 이제 술을 좋아해요. 네.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먹을 만한 영양제가 있나요? 안주를 먹어. 술을 줄이셔야죠. 콜라겐 많이 먹거든요. 맞아 맞아. 네. 콜라겐은 기본적으로 먹어야 된다. 콜라겐은 예. 몸에서 흡수가 되면 소화가 됩니다. 소화가 그렇죠. 돼지 껍데기 소화가 되죠. 네. 아미노산으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사실은 같은 양의 단백질 파우더 먹은 거랑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죠. 그렇지. 안 먹어도 콜라겐은 되는 콜라겐 단백질이라. 먹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죠. 이너뷰티 그래가지고 콜라겐 먹는 콜라겐 엄청 먹어. 먹거든요. 맞아요, 엄청 또 나오고. 피부 좋아진다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 그게 젤리처럼도 나오고. 어떤 농담이 있어요. 마이클 조던을 먹으면 농구를 잘하는. 그래. 그런 거죠. 저도 약간 그게 좀 신빙성 없다고 느끼긴 했어요. 사실. 간을 먹으면 간이 좋아질까. 근데 그게 근데 다 우리 선생님 학계에서 미움 좀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아니요. 게 그렇지. 의사들은 가만 보니까 혼 많이 그렇죠? 나갔어. 대부분의 내과 의사들은 네. 이 저랑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 아, 그 그래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병원 식당에서 이렇게 식판에 쭉 받잖아요. 네. 저는 일단 가장 단 거 떡볶이 이런 건 안 받고요. 네. 안 받아. 샐러드를 좀 많이 받고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단백질 반찬이 조금 있거든요. 그렇지. 그건 좀 받고 그다음 밥은 현미밥을 조금만 받아요. 그런 다음에 채소를 실제로 먼저 먹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부나 이런 단백질을 먹고 그 다음에 현미밥을 먹습니다. 선생님 진짜 그렇게 실천을 하시는구나. 맛있는 떡볶이를 왜 안 먹어요? 그 떡볶이 만드신 어머님한테 너무 죄송스럽지 않나요? 맛있는 그런데 떡볶이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그 직후에 또 운동을 하러 간다라고 하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도 앉아서 일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 때 그런 정제 국물을 먹게 되면 머리가 이렇게 좀 혼미해지고 근데 정신을 솔직히 못 차려요. 죄송한데 선생님 별로 재미없죠 삶이. 선생님 근데 여기서 먹는 어디가 재미는 재밌- 없지. 먹는 재미가 먹는 얼마나 재미는 없는 큰데. 거지. 그럼. 먹는 재미가 예. 있습니다. 있어요? 이게 있어요? 저도 햄버거도 먹고요. 라면도 먹고요.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마라톤 하셔야 되잖아요. 언제 먹냐죠. 그리고 일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허용을 합니다. 약간. 왜냐하면 항상 다양한 걸 먹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날은 렌틸콩 통조림으로 점심을 때울 때도 있어요. 그리고 통조림? 네 점심을 렌틸콩 통조림으로 때우면 네. 오후에 집중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 방금도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점심을 때우면! 때운다. 이게 때운다. 우리는 식사를 점심을 즐기지. 우리는 즐기지. 정성스럽게 먹어야 돼요. 그렇죠. 네. 맞아. 그렇지. 그렇지 점심을 즐겨야지. 삶의 큰 부분이지 않습니까? 먹는 게 그럼. 깨우는 거예요. 그렇지. 새끼를 즐기는 아니야. 건데. 그런데 사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몸이 인슐린 저항성이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네. 또 근육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건강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그때는 스시 오마카세를 먹어도 혈당이 별로 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태가 탄수화물을 받아들여도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먹어도 되는 거죠. 근데 매일매일 하루 세 끼를 스시 오마카세만 먹다 보면은 사실은 점점 배가 나오겠죠. 렌틸콩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렌틸콩을 먹으면 정말 포만감이 엄청나고 그 탄단지 비율도 되게 좋거든요. 게다가 당 지수가 낮아서 김종국보다 더한 사람이 네. 오셔가지고. 콜라를 한 잔 원샷을 하시면 네. 혈당이 올라가요. 네. 쫙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근데 그때 기분이 확 그때는 좋아지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진 않아요. 이때는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분이 네. 좋아요. 그런데
인슐린이 딱 쏟아져 나오면서 혈당을 쭉 떨어뜨리죠. 네. 그런데 그때 원래보다 혈당이 더 떨어집니다. 평소보다. 네, 아. 그러니까 콜라를 딱 한 잔 먹으면 혈당이 올랐다가 훅 떨어지는데 응. 그때 허기가 지고 이때 식욕 촉진 호르몬과 함께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와. 그러니까 그때 또 다시 콜라를 한 잔 더. 그러면은 계속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쇼폼 계속 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쇼폼 계속. 쇼폼 계속 결국에는 아, 못 자죠, 못 자죠. 도파민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고 도파민 나오고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자극적인 호르몬들만 계속 왔다 갔다 그렇지, 하면서 그렇지. 정상적인 호르몬이 뭐 나올 틈이 없겠네요. 그래서 화병이 오는 거죠. 오히려 몸을 인위적인 그렇구나. 화병으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와. 건강하게 먹으면은 응. 사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오히려 더 가라앉는다고 그렇겠네. 보세요.